법원의 두 판결을 한번 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그저께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판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사법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자, 먼저 정경심 전 교수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초점은 동양대 압수수색했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바로 이거였었거든요.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이게 주목됐던 이유부터 좀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선 작년 말에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네. 그 제3자가 이제 그 뭐 해당 PC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제출을 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내지 관리자가 네.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대 PC 압수가 거기에 네. 해당이 되느냐 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양대의 거기 그 어떤 휴게실 이런 데에서 그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 동양대에서 이거를 제출을 한 건데 근데 이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경심 교수였다고 한다면 정경심 교수의 참여 없이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쟁점이었고요. 네. 실제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주심 그 대법관이었던 분이 또 정경심 교수 사건의 이제 대법관을 맡으면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견해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네. 1심 재판부인가요? 12월 26일 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공범으로 지금 네. 정경심 교수 기소가 돼 있고 조국 장관 사건에서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 대법원의 이런 판단에 네, 따라서. 이 판단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일각 예측이 있었던 게 그래서 사실입니다. 이제 동양대 PC를 이용한 그러니까 그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네.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인정이 된 거잖아요. 어제. 네, 네, 그 이제 원인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께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년 가까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그냥 거의 방치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경심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소유자도 아니고 네. 관리자도 아니다. 그렇죠. 일부 인정이 좀 되면서도 뭐 바로 판결 비판을 하거나 뭐 해석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맹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3년간 방치가 됐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건 정경심 교수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대법원의 논리거든요. 예. 3년간 방치가 됐으면 누가 가서 다 훼손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일단은 논리는 하나입니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으면 소유자 관리자 불러서 해라. 근데 요거는 소유자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논리로 갔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3년간 어느 곳에 방치됐던 이 증거물을 이 누가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는 저는 그 부분은 지금 판결에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문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파일이 사후적으로 뭐 만져졌느냐는 그렇습니까? 뭐 해시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싶습니다. 썼나 안 썼나? 물론 저도 문과입니다. 예. 그럼 두 분의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과학 성적을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과학을 들어가시면 정말 못했습니다. 사실상 예. 지구과학 빼고는 잘 못했어요. 아무튼 이제 대법원은 그러면 그 정경심 전 교수가 이 동양대 PC의 소유자도 아니고 관리자도 아니었기 네. 때문에 압수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 입회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될 건 전혀 없다. 없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번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이렇게 겁니까? 됩니다. 1심하고 이제 3심의 관계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신급이 구속된다고 하지만 1심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서는 대법원에 가서 다시 가서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던 이 부분을 이 1심 재판부에서는 봤던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예.
뭐 지금 3년간 방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권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중간에 어떤 침입이라든지 훼손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가 지금 1심 판결의 결론이거든요. 네. 글쎄요, 뭐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 도중에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또 재판 이왕 결정한 거를 갖고 번복을 시킬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 다만 지금 검찰이 기피 신청을 했어요. 아, 맞아요. 예. 재판부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심 좀 멋쩍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소한 이상하게 항소심에 가서는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뭐 100%인데 이거를 그대로 항소심에 뒤집히더라도 밀고 갈 거냐? 이게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1심에서도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 바꾸려고 하면. 네. 근데 이제 바꾸겠느냐 이것인 거죠.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예. 아, 그래요? 그렇죠. 번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교체가 되면 됐지.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박준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의 어제 판결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예, 의견이신 좀 뭐 거죠? 그걸 비판하기보다는 해석적인 측면에서 예, 어차피 이제 법률의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증거 재판주의 관련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인데 예. 이런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은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네, 뭐 저는 뭐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존중이 되고 가장 큰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장모께서 정말 운영자였다면 내지는 동업자였다면 장모를 빼고 그 수익 배분은 논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도 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근데 항소심에서 좀 집중해서 봤던 것은 다른 그 좀 주요한 동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윤석열 후보 장모의 관여 없이 그 어떤 수익 배분을 건드렸다. 그 부분 그런 걸 보면 이 장모라는 사람이 어떤 동업자로서의 지위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봤던 것 같고요. 1심에서는 그것보다는 뭐 돈을 지속적으로 좀 두 차례에 걸쳐서 대여도 하고 이사장 명의도 있고 뭐 사위가 거기서 행정원장이었나요? 뭐 그런 행정 일도 좀 보고 그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봤던 거라서 뭐 각자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봤느냐에 따라서 좀 판결이 갈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하고 2심하고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뭐 결정적인 반대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표현하기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관계 확정하는 게 어떤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하고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공모가 있었냐 없었냐는 그게 사실관계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심에서는 공모가 있었다고 봤고 2심에서는 공모가 없었다고 봤는데 아마 두세 가지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책임 면제각서 또 이른바 지금 이 운영실장으로 사이가 근무했던 부분. 네.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요. 운영실장으로 했다면 그게 석 달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글쎄요, 운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 1심 판결이 저는 오히려 좀 더 합리적 해석으로 보이거든요. 책임 면제각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쓴 것 자체가 본인이 범죄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건데 어떻게 같은 어떤 사실을 갖고 조금 달리 해석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어떤 그 찬반은 이 정도는 간략하게만 네. 듣고 초점은 절차에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좀 제기된 문제가 있어요. 어제 한겨레가 이제 제기했던 문제가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예규나 이런 걸 보면 재판장과 변호사가 연고 관계에 있을 때는 기피를 하든지 회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네. 이 서울 고등법원 윤강열 부장판사 재판장이죠. 이 사람과 추가 선임된 윤함근 변호사가 아주 연고 관계가 여러 가지에서 겹쳤다. 대학교 법대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거기다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기간이 또 겹친다. 5년간 같이. 세 가지나 겹치기 때문에 연고 관계로 규정했던 그 예규에 규정했던 항목에 세 가지나 걸치는데 왜 그냥 재판이 진행이 되느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보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배당을 하면서 그것을 변경시킬 수가 있지만 재판이 진행이 되면 변경할 수가 없다. 아니 그 저도 그거 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예, 뭐 제가 좀 설명드리면 네. 이게 예를 들면 재판을 기일을 했는데
분위기를 좀 보니까 이 재판부가 나한테 별로 유리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일부러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재판부를 바뀌게 하는 그런 식의 꼼수를 실제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예규에 어떤 그 준비기일이나 아니면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난 뒤에 연고 변호인이 선임이 된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넣어놨었습니다. 그냥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근데 실제 갔다가 연고 변호사는 2회 기일에 나오면 돼요, 그냥. 맞아요. 그런 꼼수가 꼼수를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 건은 그래서 이제 그 재판부를 바꾸려고 연고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예, 반대죠, 반대. 재판부가 연고가 있는 변호사를 그냥 쭉 선임을 해버린 거죠. 쭉 가게 하려고 1회 안 나오고 준비 기일에 안 나오고 다음 기일에 연고 변호사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규상 안 바꿔도 되게끔 되게 결과론적으로 만드는 한 거는 맞고요. 이제 그걸 예규를 역이용한 거죠. 뭐 예규를 역이용까지 의도를 이용된 하고 거죠. 했는지는 이용된 뭐 거죠. 그건 잘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래 되니까 재판 결과가 뭐 사실 왈가왈부합니다. 네. 똑같은 사실관계를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저는 그거 정말 싫은데 네. 기수 찾고 연고성 찾는데 일단은 지금 진행자가 말한 3-4가지 연고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랑 예. 윤석열 후보랑이 아니고 변호사랑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예규를 해석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기피를 하든지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얘기가 좀 다 나오고요. 예. 오히려 검찰이 뭐 정경심 교수나 다른 재판에서는 기피를 엄청 했었습니다. 이거를 알았다면 기피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를 기초를 하면 원래는 그 송경식 변호사 네. 이분이 1심부터 이제 계속 그 장모 최모 씨를 변호를 해오고 네, 주로 뭐 많은 사건 하고 계시죠. 예, 2심에서도 뭐 1차 심리까지도 이분이 진행을 했는데 변호를 했는데 그러니까 1차 심리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2명의 변호사를 네. 선임을 했고 최 씨가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재판장과 연고 관계에 있는 네, 윤함근 변호사였다. 맞아요. 이거죠. 그러면 최모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그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그 틈을 타고 이제 이 변호사를 전략적으로 내지 의도적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보여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근데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그게 연고 관계가 얼마나 고려됐는지는 뭐 내부자들만 아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도 조금 아쉽다고 보는 부분은 원래 우리가 축구 경기만 해도 지고 나면 심판 탓을 하고 싶은 네,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예, 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저는 예규상 뭐 꼭 딱 맞지 않더라도 재판부나 법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재배당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는가라는 글쎄요. 예.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어도 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반대쪽에서 왜 아니요. 예규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거 다 뭐 또 지켰었어야 하냐. 된다. 이게 참 오히려 어려운 부분 재판부가 회피를 하든지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하든지 네. 뭐 아니면 재척을 뭐 어쨌든 식으로 됐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건데 네. 상당히 재판도 정치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부분이었기도 하고 네.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허점을 이용을 했다. 결과적으로 뭐 저는 보면.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거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재판을 뭐 납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1심, 2심 다르다 보니까 예. 저 법률 하던 사람들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빈틈 허점을 이용해서 싹 못 바꾸게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그리고 보입니다. 사실 실제 정관예우라고 하는 부분이 실무에서 안 먹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약간 환상의 영역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죠. 또 역시나 연고 있는 뭐 전관 변호사 찾아야지 잘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요. 재판부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 공감이 그러니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예규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충분히 우려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규를 그렇죠. 만들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빈틈이 있다 보니까 허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쳤다. 장모 최모 씨는 이렇게 빈틈을 되는 뭐 거고요. 의외로 무시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걸 알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연고 관계가 정말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는 재판장만 아는 일인 네, 거죠. 알 수 없는 일이죠. 뭐 여기서 저희가 추정을 해봤자 근거가 있다고.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심에서 똑같은 사실관계에서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그런가요?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완전 반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는 2심에서
똑같은 사실 판단하는 거니까 네.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1심 재판부 완전 다 잘못 판단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셨으니까 원래 이제 그 이 두 판결만 좀 짚으려 이제 짧게 하나 그 여쭤보고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성일정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게 방송이 지상파가 주최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양자 토론하는데 주체가 아니라 그냥 방송에 와서 취재하고 중계하는 거는 그 주체가 아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논리를 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사법 논담을 하면서 예측을 또 틀렸는데요. 틀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논리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시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정 안 되면 양당에서 그냥 자체 유튜브 같은 걸로 중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저희보다는 재판부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더라라는 말씀. 예측 그러니까 틀린 거에 대한 아무튼 사과 방송 말씀드리고요. 3사가 그 주체는 안 하고 네. 그럼 뭐 주체는 양당이라고 치고 네. 근데 가서 그러면 중계를 하는 건 그러면 가처분 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굳이 말하면요. 아 이것도 법적 가처- 빈틈입니까? 이렇게 가처분이 이게 지금 같이 매체가 많은 경우는 음. 참 큰 의미는 사실 없어요. 예전과 다릅니다. 네네. 뭐 피해갈 방법은 되게 많고 지금이라도 다자로 그냥 하면 또 받으면 바로 되는데 또 국민님이 안 하니까 문제죠. 예, 저도 근데 사실은 법원의 취지는 가능하면은 이제 5% 이상이나 의석이 있는 후보는 끼워서 하라는 취지니까 그걸 좀 존중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양자로 계속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그렇군요. 빈틈이 참 많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